좀 부탁드릴게요. 성함 어떻게 되시죠? 네, 안녕하세요. 성기봉입니다. 네. 지금 직업 혹시 어떻게 되세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잠깐 일을 쉬고 있는 상태고요. 혹시 뭐 지금 가족 관계라든지 사시는 곳 제가 간단하게 여쭤볼 수 있을까요? 사는 곳은 충남 예산이고요. 네. 가족은 조부모랑 애기들 둘, 아들 둘이랑 같이 살고 있어요. 취미나 뭐 여가 활동 같은 거 즐기시는 거 있으세요? 취미 생활은 일단은 운동은 걷기 주로 자주 하고요. 치료 차원에서 하시는 것도 있는 거죠? 네, 요즘에 많이 하고 있는 핸드폰 게임, 영화는 주로 자주 많이 보고요. 주로 수면을 위해서 음악 많이 듣고. 그럼 걷는 거 빼고는 좀 이렇게 정적인 활동들이 아무래도 많으신 것 같네요. 그렇죠? 네. 성기훈님, 지금 주된 문제라고 할까요? 그 통증이 있으신 부위나 이런 것들 지금 가장 뭐 심리적인 것도 사실 상관없고 어떤 부분이 어려우신지 얘기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주된 거는 목 디스크 쪽이고, 그 다음에 허리. 목이랑 허리가 둘 다 안 네. 좋으신 거죠? 네. 치료를 통해서 원하는 이제 목표나 뭐 어디까지 괜찮아지셨으면 좋겠다 내지는 뭐 예상되는 회복 같은 그런 기대가 있으실까요? 제일 기대는 안 아프는 게 제일 기대가 되는 거죠. 네, 안 아프고 싶은데 그럴 수 없다는 게 제일 운동으로서 고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게 제일 힘든 거죠. 저희가 미리 이렇게 문진표 드렸었는데 아픈 부위를 아래 그림에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목 부위에 아프신 부위도 있지만은 허리도 사실 안 좋으시고 요새는 또 다리 쪽 맞으시죠? 저희 이쪽 넙다리 쪽으로도 좀 안 좋으셔서 어깨도 안 좋으시고 예 아무튼 골고루 아프신 환자분이십니다. 그래서 우선 활동 제약이라고 해서 뭐 스포츠 활동 같은 활동도 하실 수 있고 운전, 뭐 요리 여러 가지 등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일상생활에 대한 활동 참여에 대한 어려운 점이 있으신 거 있으시면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가까운 추석에 예를 들면 네. 30분 정도 요리를 한다고 치면은 이렇게 스트레칭을 자주 해야 되고 오래를 못 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자주 스트레칭을 해야 되고, 그리고 계속 서서 이제 몸을 움직여줘야 되고. 서 있는 자세에 대한 부담감이 있으셔서 못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앉아있는 자세가 이제 앉아 있는 거예요. 자주 일어서줘야 되고, 몸도 이제 올바르게 해줘야 되고, 그렇게 꾸준히 계속 올바른 자세로 있어줘야. 그 여기서 지금 저희 미리 나눠드렸던 것 중에서는 스포츠 활동 중에서 뛰는 거가 어려우시다고 네. 적어주셨거든요. 뛰는 거가 어떤 식으로 아예 못 뛰셔요? 뛰기는 뛰는데 이제 자꾸 마찰이 가해지면 어딘지 모르겠지만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갑자기 아프기 시작하더라고요. 아프기 시작하구나. 그래서 이제 무리해서 뛰는 거는 안 하시는 거겠죠. 예. 그리고 또 이제 통증이 아무튼 뭐 조금 뭔가의 활동을 계속적으로 하면은 어려우신데 그 때문에 이제 심리적인 어려움을 여쭤보고 싶거든요. 아무래도 무리하면은 안 되는 것도 있고, 생각과 다르게 다치면 어떻게 하나, 일하면서도 너무 힘들게 하면 어떻게 하나, 최대한 덜 무리되게끔 하려고 하고, 신경도 많이 쓰이고, 왠지 모르게 이제 일하면서도 미리 아플 걸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생각을 하고 있고, 아버님 일 도와줄 때는 아, 지금 현재 그러면은 일을 아예 안 하시는 건 아니고 아니고, 아버님 일을 이제 따로 도와주시는 거예요? 네, 지금 이제 통증에 대해서 본인 지금 아픈 질환 같은 질환명 정확하게 병원에서 진단 받으신 거 있으세요? 정확한 진단명 받은 거는 지금 3가지거든요. 허리 디스크, 추간판 탈출증, 그리고 목 디스크, 어깨로 50견.
그 증상 원인 같은 게 뭐 근육 문제인지 뼈 문제인지 관절 문제인지 뭐 여러 가지 목으로 있어요. 인해서 근육이 좀 많이 더 안 좋으신가? 아, 목이 불편하니까 이런 어깨 근육이 더 당기고. 네, 그 여기 이렇게 쓰셨네요. 요즘 휴대폰으로 인해 거북목. 한 시간, 아니 30분, 1시간 정도 하면은 네. 스트레칭 하고 그렇게 하는데도 저기 성기봉님이 이제 목에 대한 통증을 계속 유발하게 하거나 증가시키는데 기여하는 요소를 제가 적어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신체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뭐 좋지 않은 자세가 있냐 했는데, 첫 번째로 핸드폰은 자세로 보여준다고 하면 아, 어떤 자세로 하세요? 제가 주로 보는 네. 자세는 주로 이렇게 많이 보여요. 그러니까 환경 관련해서도 혹시 일할 때 불편하셨던 거 있다고 적으셨는데 일할 때 솔직히 꾸부정한 자세들이 너무 많아요. 주로 일의 특성상 예전에 하셨던 일이 좀 그런 작업류가 작업도 많으세요? 그렇고 네. 주로 드는 거를 똑바르게 들지를 않으니까 급하면 빨리빨리 들어야 되고 그래야 되는 자세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아, 이제 몸을 쓰는 일이 좀 있으셨었구나. 그쵸? 네. 사무직보다는 이렇게 몸 쓰는 거가 있어서 아무래도 그 목 통증에 기여를 할 수가 있었겠네요. 심리 정서적으로 혹시라도 이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스트레스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성기봉님의 가족관계 얘기를 이제 미리 얘기 들었을 때 아들 둘을 어찌됐든 간에 혼자 이제 부모님 계시지만 양육을 하시니까 그 스트레스가 저도 이제 애기 있는 입장에서 많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 스트레스는 많지 않다. 이전에는 많으셨다고 하셨고, 물리치료 할 때 혹시라도 원하지 않는 방법의 치료, 이제 물리치료를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거의 우리 매일매일 받고 계시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물리치료도 받으시고 지금 제가 예전에 근무했을 때까지만 해도 저희 그 신경 차단술이라고 해서 시암 그것도 요새 받으세요? 네. 시암도 한 달이면 한 두세 번, 한 세네 번? 두세 번 정도 지금 주기적으로 받으시고 있으시고 하는데, 이제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목이니까 목은 견인을 또 많이 하는 치료가 또 들어가는데 그런 치료는 별로 안 원하세요? 어때요? 목 견인 치료는 솔직히 잘 받아도 본전이에요? 본전이 아, 견인도 혹시 많이 받아보셨어요? 견인보다는 그 도수 치료 몇 번 받아봤는데 네. 그건 잘 받아야 본전이 아, 예. 이거 잘 받아야지 아니면은 진짜 온갖 신경이 다 목 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잘 받아요. 되게 성기봉님 전문가 같아요. 지금 제가 느끼기에 되게 이제 아프면 진짜 전문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프니까 본인이 어디가 어떻게 그렇기 아프고. 때문에 그렇구나. 근데 제가 원하는 치료 방향 같은 거 이런 거 혹시 물리치료에 있어서 그거가 뭐 도수치료나 운동치료나 뭐 다른 중재 방법 어떤 거를 혹시 선호하시냐라고 여쭤봤었는데. 물론 도수 치료가 제일 좋기는 해요. 왜냐면 치료 중에 운동 치료, 도수 치료 두 가지 다 병행해서 하면 다 좋긴 좋지만 제일 필요로 하고 그런 거는 당연히 운동 치료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의지가 필요하죠. 환자분의. 네, 아직 도수 치료는 보험이 적용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것들이 아직 너무 많기 때문에 운동 치료랑 도수 치료랑 아직 같이 병행이 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환자 본인이 생각했을 때 어느 정도의 목표를 가지고 있냐 아까도 한번 여쭤본 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제일 좋은 거는 꾸준히 운동해서 좋아하시는 게 제일 좋고 안 아프는 게 1등이겠죠. 네, 맞아요. 안 아프고 제일 좋아지고 네. 안 아플 수가 없는 환경이 돼버린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아프신 게 조금 젊지만은 오래 되시니까 아무래도 좀
완전한 완치의 회복은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제가 인터뷰 하다 보니까. 왜냐면 나이가 젊어지진 않잖아요. 계속 나이가 그죠. 오가니까. 더 아플 거를 생각하시지는 마세요. 그래도. 운동을 계속 꾸준히 하면 네, 운동 많이 하시고 하면은 더 좋을 것 같긴 해요. 수술 2번 하고 이게 네. 약을 먹다 보니까 네. 약 약으로- 때문에 그런가? 처음 수술 받고 약 먹었을 때는 살이 그렇게 많이 그때는 15kg밖에 안 되거든요. 2번 아무튼 저희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하고 개인적으로는 안 아프셔서 병원 말고 다른 데에서 저희가 만나는 걸로 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통증이 어느 시점부터 심해지셨어요? 20대 때부터 예전에 아프셨다고 말씀했는데 시기가 언제부터신지? 20대에 아무래도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주로 무거운 것도 많이 들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어깨에 처음에는 무리 가서 그런 줄 알고 그랬는데 이제 목이 무리가 되면서 이제 계속 그렇게 아팠었던 것 같아요. 그럼 목을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실 때 통증이 심하신지 본인이 느껴지시나요? 뭐 이렇게도 해보시고 피시기도 하시고 굽히기도 하셨을 때 어느 쪽이 아프세요? 이렇게 오른쪽 이렇게 가고 이제 위로 이렇게 올릴 가고 때 아프시다. 네. 네, 그 통증이 혹시 이 겉에서 아프신 것 같아요? 아니면 속 깊숙한 데서 아프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제일 아픈 거 속에서부터 제일 많이 아, 속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속이 아프시다. 네. 통증이 그러면은 지속적으로 쭉 아픈 통증이세요? 아니면은 드문드문 어떤 자세를 취할 때 아프신 거예요? 아니 계속 쭉 아프세요? 아, 그러면은 혹시 그 통증이 시간으로 따지면 뭐 몇 초 동안 가는지 뭐 길게는 몇 시간까지 가는지 어떠세요? 짧으면은 진짜로 한 10분 정도 길게는 진짜 한 1시간 넘을 때도 있고 통증의 느낌이 여기 뭐 목에서만 나타나시는 것 같은지 아니면은 어디까지 뭐 저림 증상이 느껴져서 뭐 팔까지 아프시다든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팔 여기까지 오거든요. 네. 손끝까지. 손끝까지요? 그러면 손가락으로 따지시면 어디 정도까지 아팠어요? 이쪽 엄지나 이 둘째 손가락이 아프신지 아니면 아니, 이 여기 새끼 쪽이 아프신지? 끝까지요. 아, 이쪽 끝까지 아프시는 느낌이 있으세요? 네, 혹시 저희 한번 시연해볼 건데요. 여기에 동작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하신지를 확인해보고 싶어서요. 한번 옆으로도 돌려보시고 동작 범위가 잘 나오시거든요. 반대쪽으로도 한번 해보실게요. 네, 펴보시고요. 네. 굽히기도 한번 해보실까요? 네. 어떠세요? 불편한 것보다는 아프죠. 아, 동작은 괜찮으신데 그 동작을 할 때 좀 참으면서 이제 운동을 좋아해서 계속 아. 스트레칭을 계속 꾸준히 하고 있어요. 혹시 그 통증이 저리다고 아까 하셨는데 콕콕콕콕 찌르는 듯한 통증도 갖고 계세요? 그쵸. 이제 주사바늘로 찌르듯이 이제 아, 아프실 때도 있고요. 네. 그럼 감각이 혹시 안 느껴지는 거 무감각한 느낌이 있으실 때도 있어요? 그거는 진짜로 극심하게 아플 때는 무감각하고 아, 팔을 한번 올려보시고 내린 자세 해보실 때 어느 자세가 더 편하신지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무래도 이렇게 할 때는 좀 더 아프고 아, 그러세요. 이렇게 내릴 때가 그리고 이제 목을 이제 좀 건들거나 큰 가격하는 게 아닌데 살짝 건드렸을 때에도 좀 아픈 느낌이 있으세요? 그거는 솔직히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 그 정도까지는 아니시고요. 그럼 목 통증 때문에 혹시 팔이나 어깨에 근력이 약화됐다고 느끼신 적은 있으세요? 아무래도 이제 점차 무거운 거를 이제 점점 이제 못 들고 아, 그 전에는 30kg, 40kg를 충분히 들었다 싶으면 이제는 5kg, 10kg 드는 것도 이제 힘드시 오후나 뭐 야간 이렇게 따졌을 때 언제 더 심하다고 느끼세요? 아무래도 오후가 점점 더 심해져. 그때 밤에 자는 자세를 이제 눕거나 옆으로 주무실 때가 많은데 좀 불편하시다고 얘기하셨었잖아요. 그럼 수면 자세 요새 어떻게 변하셨나요? 아니요, 편한 건 없고요. 네. 거의 제일 편한 건 아기 자세로 자는 네. 게
제일 편하고. 혹시 자다가 통증으로 인해서 불편하셔서 막 깨거나 하는 수면장애 겪으신 적 있으세요? 그거는 진짜로 극심해서 깨지 않는 이상 그렇게 크게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때 취미로 걷기 많이 하신다고 했는데 오래 걸으셨을 때 통증이 심하셔서 멈추셨다고 하셨어요. 근데 그 통증이 생기는 부위가 목 쪽에서 어느 쪽이세요? 이게 목에서 시작해서 네. 여기서 이렇게 타고 네, 하고 여기. 허리도 안 좋으시니까 이 밑에까지도 척추 따라서 아프신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 네. 이렇게까지 이 팔 쪽도 아프시고, 네. 그리고 과거에 목과 관련된 수술 받으신 적 있으세요? 목과 관련된 수술은 아니고 네. 대신 어깨 수술 받으신 적 있으세요? 네네. 그 수술명이 어떻게 되세요? 혹시? 수술 이름은 까먹었어요. 네. 그러면 그 기저질환은 없으시죠? 따로 드시는 약은 있으세요? 주로 아직도 먹고 있는 게 진통제. 예. 진통 계열을 좀 먹고 20대 때부터 아프셨으니까 지금 30대 후반까지 거의 10년 가까이 진통제 거의 매일 드셨나요? 20대 때는 거의 그래도 별로는 안 먹고요. 예. 30대 중반부터 수술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예. 허리 수술을 허리 수술하셨어요? 허리 수술 2번 하고 나서부터 그때 그 수술이 디스크 관련 수술이세요? 디스크. 그 허리 디스크는 혹시 몇 번 어디가 안 좋으신지 아세요? 4번, 5번이 양쪽이 터져가면서 지금도 약을 진통제 계열로 드시고 계시는 거고, 가족 중에 뭐 기저질환이라고 할 수 있는 당뇨나 고혈압 등 갖고 계신 분 있으세요? 아버님, 어머님이 두 분 다 고혈압 약은 드시고 계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목 부분 환자에 대한 임상추론 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선정한 환자는 만 36세 성기봉 환자분입니다. 이혼 후 조부모님, 아들 둘과 함께 살고 있으며 현재 코로나로 인해 일은 쉬고 있는 상태입니다. 환자는 20대 중후반부터 목과 허리에 문제가 있어 현재까지도 병원에 꾸준히 다니고 있습니다. 최근 다니는 병원에는 2017년에 첫 내원하였고 꾸준히 물리치료와 신경차단술 등 주사와 약물요법을 병행하고 있는 만성통증 환자입니다. 주로 허리를 위주로 치료를 시행하여 예전보다는 증상이 많이 좋아졌으나 목은 특별히 증상이 호전된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고 하셔서 목질환 환자로 선정하고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환자가 통증이나 불편함을 느끼는 부위를 나타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목 주변의 근육이 항상 결리는 느낌을 받고 손가락까지도 저린 증상이나 심할 때에는 쿡쿡 찌르는 듯한 통증이 나타납니다. 또한 목으로 인해 어깨와 허리 쪽까지 영향을 미쳐 오십견과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특별한 기저질환은 없지만 허리 통증과 더불어 허벅지까지도 불편한 증상을 나타내는 상태입니다. 인터뷰를 통해 알 수 있는 환자의 통증 양상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환자는 목을 오른쪽으로 돌렸을 때, 머리를 위로 올렸을 때 통증이 가장 심한 상태입니다. 낮보다는 오후에 통증이 더하다고 느끼지만 그로 인한 수면장애는 없습니다. 피부 표면이 아닌 깊숙한 곳에서 지속적으로 통증을 느끼며 목에서부터 시작해서 손가락 끝까지 저림감이 느껴진다고 합니다. 심할 때는 콕콕 찌르는 듯한 통증과 극심하게 아플 땐 무감각한 느낌도 받으며 오래 걸을 때 목에서부터 시작된 통증이 허리와 팔로 타고 내려가는 상태입니다. 환자의 통증 악화 요소에는 첫 번째로 좋지 않은 자세가 있습니다. 환자는 주로 핸드폰을 할 때 목과 허리에 구부정한 자세를 많이 취하며 취미로 핸드폰 게임을 하면서 오랜 시간 동안 거북목 자세를 유지합니다. 또한 최근에 살이 많이 쪄서 걸음걸이가 달라졌으며 이로 인해 장시간 걸을 때 허리와 목이 불편해서 덜 걷고 싶은 마음이 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핸드폰을 안 하거나 누워있을 때 자세가 가장 편한 느낌을 받으며 앉아있을 때 목 쿠션을 사용하면 목이 한결 편하고 옆으로 누운 자세를 했을 때 통증이 덜하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온열 치료나 도수 치료를 통해 자세를 교정하면 한동안 편안한 느낌을 받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페인 타입을 분석해보면 환자가 요리를 하거나 휴대폰을 하는 것과 같이 목과 허리가 구부정한 자세를 취하는 경우 통증이 더 심해지지만 스트레칭을 해주거나 목 쿠션 등을 사용하면서 자세를 바르게 해줄 때 통증이 감소하는 것으로 보아 환자의 자세에 따라서 통증이 덜하고 더한 증상이 일관적이기 때문에 노시셉티브 페인에 해당될 것이라고 짐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통증이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면서 팔로 통증이 내려가 손가락 끝에서까지 저림감이 느껴지고 바늘로 찌르는 듯한 통증, 목을 타고 어깨와 허리로 내려가는 통증까지 겪고 있는 것으로 보아 신경학적인 영향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여 뉴로패식 페인에도 해당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신체 기능 및 구조적 손상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근육 부분에서 휴대폰을 장시간 내려다보는 습관과 같은 잘못된 자세로 인해 목 후방 근육의 긴장도가 상당히 많이 증가했고 잘못된 자세에서 머리의 하중을 견디기 위해 위 등 세모근, 어깨 올림근, 큰 가슴근, 작은 가슴근 등의 짧아짐과 앞톱니근, 아래 등 세모근, 목뼈 깊은 굽행근, 마른근 등의 약화가 있었을 것으로 예상하며 이로 인해 어깨 근육의 뻐근함이나 뭉침과 같은 통증을 느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신경학적인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못된 자세 지속으로 발생된 목 디스크로 인해 C5에서 C7 신경이 압박을 받았고 이로 인해 같은 분절에 있는 신경들에게도 영향을 미쳐 어깨부터 팔을 타고 손가락까지 이어지는 저림감 같은 증상이 나타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에는 액티브 트레이닝과 패시브 테크닉이 있습니다. 먼저 액티브 트레이닝 중 디스크에 도움을 주는 동작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맥켄지 운동, 도리도리 운동, 어깨 으쓱으쓱 운동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거북목에 도움을 주는 액티브 트레이닝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이는 목 굽히기 동작과 거북목에 좋은 원형 베개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은 관리 중 패시브 테크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맥켄지 패시브 리틱션이 있습니다. 치료사는 환자의 측면에 서서 한 손으로는 SP를 고정하고 한 손으로는 물갈퀴를 만들어 턱 위에 얹습니다. 이 상태에서 환자가 스스로 턱을 당기게 한 후에 치료사는 그 움직임을 따라가다가 끝 범위에서 턱 위에 있는 손으로 OP를 가합니다. 다음은 예후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예후에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먼저 부정적인 면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환자의 통증이 손가락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봐 노시셉티브 페인, 뉴로패식 페인 환자로 생각됩니다. 극심한 스트레스와 치료에 대한 회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 어깨 수술과 허리 디스크 수술을 경험하였습니다. 근력 약화가 있습니다. 다음은 긍정적인 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랜 시간 치료를 경험한 환자이며 많지 않은 나이를 가졌으며 꾸준히 스트레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참고 문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하늘뜨락, 근골격계 물리치료 진단 평가학 등이 있습니다.